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문이고요. 오늘 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게르트로 서훈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뷰티 상업 광고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모델 일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3년 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델을 하면서 가장 내가 만족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하는 부분? 일단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운 좋게 어느 홈페이지나 길을 가다가 제 사진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브랜드라든지 네, 어떤 그럼요. 상품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네, 어쨌든 이 세상에 제 흔적이 남는 거니까. 그럼 그거 뭐 인증샷으로 찍고 그래요? 네, 그냥 혼자 찍고 음. 엄마나 아빠한테 자랑하고 그게 다예요. 아니요, 저도 모델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뭔가 보람, 참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뿌듯해요. 그럼 혹시 취미 같은 게 있을까요? 취미요? 취미는 저는 좋아하는 영화 또 보는 거 좋아하고요. 다시 보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봐요. 그럼 봤던 영화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있을까요? 최근에 2번 본 게 있는데 길버트 그레이프라고 있어요. 네. 그 조니 뎁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어린 시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제가 이름만 듣기로는 좀 오래된 영화 같네요. 맞아요. 좀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 영화에서 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어떤 걸 좀 느꼈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옛날 영화에 깔린 기본적인 그런 색감 자체도 너무 좋아하는데 유독 그 영화에서 소품이나 환경 배치가 좀 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영상미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조니 뎁도 그렇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때 아주 어렸던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폐아라고 해야 되나? 좀 병을 가진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데 그 해당 인물의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소름 그 돋게. 어린 나이에도 네. 불구하고 네. 연기력이 출중한 게 느껴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내내 그냥 감탄만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두 배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보게 된다면 아마 좀 빠져서 영화를 감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집에 TV 틀어 놓는데 영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옛날 영화 중에 저 사람 어릴 때 했었던 좀 젊을 때 했었던 네. 그 연기 모습 보면 그냥 틀어놓고 쭉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뭐랄까 오늘 이따가 할 주제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은 어릴 때 모습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영화 안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 영화 제목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네, 그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 즐겨보는 콘텐츠 있을까요? 네. 요즘은 심리학 관련한 유튜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리학 유튜브를 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 전달 유튜브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진 못할지언정 그걸 습득할 때 좀 희열감을 느껴서 볼 때 딱 집중하게 되거나 들을 때 맞아요. 재밌는 정보네. 맞아요.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까먹는 게 대다수인 것 같긴 한데 대다수 흘러 네. 보내버리죠. 그러면 혹시 봤었던 클립 중에서 기억 남는 이런 주제로 했었다. 제일 최근에 본 거긴 한데 내향인과 외향인의 차이에 대해서 다룬 유튜브였어요. 그런데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어릴 때 초중고 다니면서 한 번도 학교를 좋아했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는 걸 항상 싫어하고 힘들어했는데 저는 이때 동안
그게 제가 유독 유별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잘못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한국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외향인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무조건 조별 과제, 조별 토론, 뭐 조별 활동 이렇게 무조건 뭘 짝을 지어서 하게끔 하니까 괜히 혼자 하고 싶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처럼 학생을 다루니까 그게 아마 제가 그냥 뭐 짧게 얘기하자면 다수에 맞춘 교육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수가 의견을 표현하기 쉽지도 않고 맞아요. 조금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없는 네.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뒤처지거나 아니면 좀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네. 교육 문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 같은 아이에겐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좀 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인데 그 교육 형식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괜히 저 혼자 좀 도태되는 기분을 항상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학교랑 안 맞았던 것 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유튜브였습니다. 그 채널이 아마 서훈님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져서 시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콘텐츠 중에서 심리학 장르를 다루는 콘텐츠가 그 키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다. 제가 근데 그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동조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왜 갑자기 뭔가 모르는 걸 봤는데 이거 맞다 그러고 나도 저런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심리학 용어로 있는데 맞아요.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저도 항상 그래요. 혹시 구독자분들이 알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서훈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짧게 대화 나눴는데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어서 또 들어가 볼게요. 네. 혼자 여행, 그러니까 단체 여행. 혹시 고르신다면 어떤 여행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혼자 여행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혼자 여행의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눈치 볼 사람 없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혼자 여행을 다녀오신 곳이 있을까요? 네. 그나마 최근에 혼자 다녀온 데가 작년 겨울에 프라하를 다녀왔는데 되게 좋은 곳을 다녀오셨군요. 너무 좋았어요. 이름도 뭔가 프라하가 예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연애 예능에서 프라하를 배경으로 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하가 어떤 곳인지 그 연애 예능을 통해서 접했지만 지금 서훈님은 다 실물을 보고 오신 거니까. 네, 아주 낭만적인 곳입니다. 그럼 거기서 기억 남는 음식이라든지 장소 있을까요? 장소, 네. 알게 된 후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올라갔던 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게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좀 어려웠던 발음이라. 네, 원래 유럽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나라 명소들은 좀 이름이 길거나 맞아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버리면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 프라하 도시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이었던 거예요? 어떤 외곽이었던 거예요? 외곽까지는 아니에요. 네. 프라하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민박집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공원이었고 굳이 나중에는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냥 외워서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만큼 가까우면서 한 번쯤 산책하기 좋았던 공원인가 보네요. 네, 근데 사람도 적고 그 동네 전경이 한 번에 보이는 그 딱 위치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 앉아서 마트에 들러서 사왔던 음식을 혼자 까먹고 그랬습니다. 나름 그 프라하 라이프가 되게 좋았나 보네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웃으셨거든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단체 여행 혹시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럼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 의사였다기보다 이제 가족 여행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이탈리아를 한 번에 좀 편하게 돌아보기 좋지 않겠냐 하셔서 가족들의 의견 하에 패키지로 떠나게 되었어요. 패키지는 일단 일정이 다 있고 맞아요. 거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를 다녀왔으니까 좋은 코스로 안내하잖아요. 그쵸. 근데 서훈님 입장에서는 혼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일정을 빠듯하게 따라가야 되는 느낌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좀 아쉬웠어요.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탈리아를 다시 가볼 의향은 있으신 거죠? 네, 혼자?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친 와중에도 사실 아름답긴 했거든요. 근데 혼자 여유롭게 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싶어서 내가 그 풍경을 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네, 조금 더 뭐랄까 사색할 수 있는 그럼요. 시간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단체 여행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 서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는 거. 저도 가서 열심히 사진 찍어드렸고요. 부모님 사진이니까 또 내가 사진사가 돼서 그럼요. 남겨드려야죠. 그럼 사진을 좀 잘 찍으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모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다른 사람을 찍는 것도 잘 하시는 건지. 저는 근데 진짜 제 사진은 잘 못 찍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갔을 때도 어떤 아주머니들께 간택돼서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사진사로 그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분들의 모습을 잘 남겨주셨군요. 네. 아마 되게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체 여행에 그 사진 잘 찍는 사람 한 명 있는 게 맞아요. 진짜 큰 행운이거든요. 큰 역할을 했죠, 제가. 그래서 뭐 서우님 또 단체 여행이었지만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여행 갈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뭐예요? 혼자 여행을 갈 때 내가 이 나라를 가야 된다. 아니면 어디 뭐 맛집을 가야 된다. 아니면 카페를 가야 된다. 관광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산책로라든지 그 현지인들이 사는 시장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는 무조건 관광객이 덜한 곳을 찾아가요. 그냥 딱히 지도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평소에 산책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정말 정처 없이 걷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행 가서도 정처 없이 걷다 보면은 운 좋게 아주 나만의 비밀스러운 스팟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여행의 하나의 묘미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명소를 가는 것보다 네. 조금은 다른 장소에 가서 내가 또 기억을 심고 네. 아니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또 새로운 그런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서훈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시는 뉴욕. 혹시 가보셨을까요? 아니요,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걸었던 곳이 뉴욕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뉴욕이라는 곳은 맨하탄 그리고 그 안에 공원이 커요. 그쵸. 이름을 까먹었어 또. 제가 또 나이가 들었나 봐요. 갔다 온 지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네. 뭐랄까 좋아요. 걷기 좋으면서 사람들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명소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퀘스트 깨듯이 미션을 하듯이 여기까지 한 30분 걸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구글 맵을 보고 가야 되잖아. 네. 20분 정도 걸어가면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또 거기서 구경하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전에 고대 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혼자 여행 갈 때 딱 하나 루틴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도시의 서점을 가보는 거. 좋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생긴 것 같은데 원래는 잘 안 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쵸.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쵸. 다 아무래도. 원어로 돼 있는데. 그럼요. EBS인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서점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해외 서점. 근데 그걸 보고 나도 언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잘 없지만 가게 되면 꼭 그 도시에 서점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서점을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정말요? 처음에는 뭐랄까 서점이란 곳이 우리가 한국 서점도 책을 구매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현지인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서점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서점은 그러니까 워낙 대기업이 만든 맞아요. 서점들이 그쵸, 많이 있기 그쵸. 때문에 조금은 그 형식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외국은 그 도시에 있는 큰 서점도 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 책이 진열돼 있고 뭐 멋있다. 여기서 저는 재미를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PD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사람을 볼 때 서점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조금 엉뚱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얘기해 주신 게 맞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서점을 예로 들어 그쵸, 주셨는데 그쵸. 한국 서점에 정치책, 뭐 맞아요. 교육책, 뭐 소설, 에세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서 보는 거고 그쵸. 그리고 서점의 진열도 메인이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냥 뒤에 꽂혀 있는 책들도 있는데 우리가 메인에 있는 책들만 있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라든지 좀 맞아요. 대중적인 책을 원하는 거고 그쵸. 숨어 있는 책을 찾아서 그 좀 쪼그려 앉아서 읽거나 그 책장 앞에서 읽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외국 서점에도 적용되는지 혼자서 한번 약간 그 뭐랄까 가설을 맞춰보기 위해서 갔는데 네. 제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지만 알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관찰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거다. 만국 공통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장르를 선택하고 자기의 취미를 결정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은 재밌기도 하고 그 책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배치법과 다른 그 배치법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 도서 중에서 유명해진 것들도 가끔은 그 서점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우와.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책인데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 유명해서 있지만 거기는 원어로 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발견하고 나서 조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시간이 남을 때 그 서점 검색해보면 요즘 구글 맵에 잘 나오잖아요. 그쵸. 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네. 추천을 해드린 것 같고 좋아요. 그럼 소우님 혹시 올해라든지 내년에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하나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점 찍어놓은 여행지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점 찍어 놓은 데는 많은데요. 네. 어디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즉흥적으로 떠나는 타입이라. 그러면 그 여러 곳 중에서 하나 지금 딱 그냥 구독자분들에게 내가 안 가본 나라인 거잖아요. 네. 가본 나라를 다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으면 그럼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본 나라 중에서 그냥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 가본 나라 중에 안 가본 나라 중에 영국? 저는 영국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긴 하네요. 그 뭐랄까 영국만의 또 분위기랑 네, 그게 궁금해요. 그 영국인들의 그 뭐랄까 말투? 에티켓이랑 이런 것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리고 또 영어를 쓰지만 그 영국 영어가 악센트가 있잖아요. 와, 네. 뭐 당연히 제가 외국을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서툴겠지만 저도 영국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네, 제가 영국에 가게 된다면 영국 서점을 한번 들려볼게요. 네, 꼭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짧게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팟빵 구독자 5,000명, 유튜브 구독자 3,000명인데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하긴 하니까 달성이 됐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짧게 공지해드린 대로 2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냐면 댓글과 사연, 인스타 DM 이런 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고
지난번 이벤트 때 8분을 드린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드리고 싶어요. 어머, 뭐 많다면 12분 아니면 한 20분까지는 제가 드릴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존의 구독자분들보다 뭐 신규 구독자분들이 더 애정 어린 댓글까 아니면 또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그거는 저도 들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요. 다만 우리 방송에 댓글을 자주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정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참여하시면 당연히 제 눈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요. 이런 우대 조건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원래 아마 제가 6월에 진행을 하고 뭐 연말쯤에 또 한번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선물을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일단 게스트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텀블러랑 다이어리랑 머그컵 오. 그리고 브랜드를 제가 공유해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가는 별다방. 오. 그러니까 왜 좋은 건데? 조금 제가 이 스타벅스 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선물을 받다 보면 뭐 투썸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뭐 폴바셋 요즘 엔젤 리너스 여러 카페가 있는데 모든 그 카페는 굿즈가 있잖아요. 네. 사용해 보니까 네. 스타벅스가 아, 그런가요? 제 만족도에 높았기 때문에 오. 구독자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걸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려야 될 게 지금 신규 로고와 썸네일을 제가 바꿨거든요. 지난 방송에. 네. 아까 오기 전에 댓글을 보니까 이 반응이 되게 많이 있으셨고 음. 잘 바꿨다 아니면 예쁘다 다행히. 아니면 분위기가 맞다 잘 아. 어울린다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좋았고 조금 이 에필로그를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이 신규 로고 만들면서 예전에 같이 했었던 DJ들이랑 게스트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안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시안이 나왔는데 네. 그분들에게 보내고 어떤 게 좋은지 조금 피드백과 네. 이런 약간의 그 선택을 할 수 네, 있는 그럼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됐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좋아하고 제가 명함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실물 명함이 아니라 디지털 명함이어서 그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렸더니 네. 좋아하셨겠다.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에필로그 같은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니까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우리 방송 들어주시길 고대하면서 여기서 공지는 마칠게요.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